예,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74회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일반적인 시험을 별 3개로, 그러니까 이제 별 5개에서 별 3개짜리로 본다면 별 3개 반에서 4개 정도? 그러니까 인물사가 많은 편은 아니었고, 그렇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약간 난해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주변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3개 반에서 4개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한능검의 특성상 정치사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그리고 정치사를 역시 잘 잡고 갔다면 합격선에서는 문제 없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해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뭐 핵심은 뭐 쉽죠. 여기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목책 등의 환호, 청동기가 되죠.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일명 그 우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신라 시대의 이제 우경의 법제와 더불어 철기 시대 모습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고인돌은 청동기. 자, 거푸집 통한 세용동검은 요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될 텐데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오면 이걸 답으로 찍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동검 때문에. 하지만 이 세형동검은 철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나라 여기 보면 포인트가 이제 단군왕검이 등장을 하죠. 단군왕검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고조선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출도 같은 경우는 부여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민며느리제는 옥저에 해당이 되고요. 책화는 동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등장을 하죠. 2점짜리로 이번엔 나왔는데 1점짜리로 나온 경우도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파트이긴 하죠. 쉬우면서도 정답률이 항상 높았던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정답을 보면 일단 여기에서 뭐 장군총에서 끊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군총에서 끊어주면 장군총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이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중에 하나가 바로 장군총입니다. 장군총을 잘 기억해 주시고 고구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당이 이제 지방에 있었던 고구려의 학교죠. 더불어 고구려의 중앙학교는 태학이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1번에 해당되는 녹과전은 원간섭기 고려시대 때 진행됐던 대표적인 토지고 팔만대장경은 역시나 우리가 몽골 전쟁 때 제작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22담로는 백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신라에서 만들어진 문화재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자, 4번 문제가 될 텐데요.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관산성 전투가 포인트가 됩니다.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냐? 백장 명룡이 누군지 성왕인데 이런 게 포인트가 되진 않고요. 역시나 이제 관산성 공격, 관산성 전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이제 대야성 전투가 나오는데 백제왕이 공격했다고 나오죠.
즉 한마디로 의자왕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자, 이제 일반적으로 성왕은 6세기 때 인물이고 대하성 같은 경우는 7세기에 해당됩니다. 즉 6, 7세기에 있었던 삼국시대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될 텐데 은근히 함정이 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게 성왕이기 때문에 얘로 답을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성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왕이 했었던 대부분의 개혁은 관산성 전투 전입니다. 왜? 관산성 전투 때 성왕이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왕이 했었던 대부분의 일들은 관산성 전투보다 뒤로 갈 수는 없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번도 역시나 가 이전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왕이랑 싸웠던 신라왕이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것 중에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사를 가르칠 때 항상 하는 것 배경, 전개, 결과의 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강을 차지한 거는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진흥왕이 대가에 정복한 것도 진흥왕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 바로 2번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자, 진흥왕과 성왕이 연합을 해서 한강을 되찾았지만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의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 관계가 틀어지면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5번 같은 경우는 가가 일어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정답은 2번으로 가야 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 시기 전투. 그 다음에 김춘추가 군사동맹 맺은 것도 대하성 이후가 됩니다. 대하성 전투가 끝나고 정확히 3, 4년 뒤에 김춘추가 군사동맹을 맺게 되죠. 나당 동맹을. 자,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함정이 조금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4번의 3점짜리 문제도 좀 틀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에서 역시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능선리 고분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백제를 공부할 때 고분군을 수도랑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잠깐 제가 적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성 시기, 한성 백제 시기에는 석촌동 고분, 그리고 두 번째 수도인 웅진 시기에는 송산리 고분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사비 시기에는 능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분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고분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비 시기에 능산리 고분 해당되기 때문에 백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도 조금 뭐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벽화에 중점을 두는 문제가 아니고 능선리 고분군을 포인트 잡는 게 중요했고 1번은 신라, 2번은 고구려, 3번은 여기 이 전이죠. 동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번금팔조는 고조선이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사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조금 얘기하는 방법이긴 한데 한국사 공부할 때 흐름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문제에서 이제 조금 갑자기 이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요런 문제에 순서를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순서가 뭔지를 밑에다 적고 순서를 그대로 조금 적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면서 순서까지 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1, 2, 3, 4, 5번에 시기를 설정해 놓고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연습을 문제 풀면서 계속 해주시면 흐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공부하는 방법으로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여기 보면은 이 왕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포인트를 잡아서 문무왕에 해당이 됩니다. 문무왕에 해당되는 업적은 5번이 됩니다. 뭐 하나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문무왕의 아버지였던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게 태종 무열왕이 존재하는데 이 무열왕은 사정부를 만듭니다. 사정부가 뭐죠? 바로 감찰기구죠. 자, 무열왕은 사정부, 그리고 문무왕은 외사정의 파견이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열왕은 사정부, 문무왕은 외사정 파견. 외사정이라는 건 지방관을 감찰하는 감찰관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사부 우상국 복성은 지증왕, 건원연호는 법흥왕, 관료전은 신문왕, 국사편차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뭐 가장 문제 난이도로 보면은 가장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해당되는 여기 보면 뭐 남북국 시대라는 포인트만 봐도 이제 여기가 발해라는 걸 좀 눈치채실 수도 있고 이런 영주도 조공도 같은 이런 것들은 발해의 무역길, 무역과 관련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에 대한 거기에 되겠고 정답은 발해와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칠지도는 백제, 통일신라, 광평성은 궁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신성지역 소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러 나라의 국가 그 지역에 사만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합니다. 역시나 8번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시면 구산문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종구산, 선종이라고 하는 걸 구산선문 혹은 선종구산이라는 포인트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선종이란 통일신라 말이죠. 즉 신라 하대에 유행했었던 불교 종파고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종파는 두 개가 있죠. 교종과 선종.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종은 집단을 조금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불교라고 본다면 선종은 스님 한 명 한 명의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포인트로 조금 드리면 여기에 나왔던 건 아니지만 자, 선종은 개인 수행을 강조했다. 자, 개인 수행을 강조해요. 개인 수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 수행을 하던 스님이 돌아가시면 승탑을 건립하는 겁니다. 스님이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 그래서 선종의 유행과 승탑의 유행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포인트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개인 소양과 관련된 정답은 2번입니다. 나오죠, 수행. 초제 같은 경우는 도교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뭐 시경, 서경, 역경들 주요 경전은 이건 유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불로장생은 도교, 인내처는 동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인물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무령군 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 포인트로 장보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장보고가 되고 정답은 법화원 2번입니다. 장보고 하면 세 가지가 가장 포인트죠. 무령군 소장, 청해진, 법화원.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위에 이제 뭐 법화원 설치가 나오고 밑에 청해진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게 2점짜리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청해진이 굉장히 장보고 하면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의 지문에 등장했다라는 건 너무 장보고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법화원만 나왔다면 헷갈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청해진이 등장했기 때문에 1점짜리였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화한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친 거는 설총이 되는 거고요. 외교문서 청방 입문표 작성은 이제 강수, 그다음에 격황소서는 최치원, 왕후천축국제는 해초스님이 되겠습니다. 뭐 1번, 3번, 4번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인물들이라는 점까지 챙겨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다. 그리고 이제 경주를 주고 시급으로 삼게 했다. 이제 우리가 후삼국 시대 흐름인데 후삼국 시대 큰 흐름은 견훤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신검에게 쫓겨나고 견훤이 먼저 왕건에게 가고 그 소식을 들었던 신라왕 김부가 그 소식을 듣고 본인도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후백제 2대 왕이었던 신검과 1, 2천 전투를 통해서 고려가 크게 이기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포인트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안승 보덕국왕은 이제 삼국시대 통일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삼국시대 얘기가 되고요. 이 공산 전투가 이제 견훤이 왕이었을 때 왕건을 크게 이겼던 전투죠. 이 전 상황이 되고 원종 애노에 나는 신라말 진성여왕, 그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견훤이 패배하고 난 직후에 나중에 견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견훤이 쫓겨났다가 견훤이 왕건에게 들어가고 신라왕 김부도 왕건에게 항복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와 고려의 1, 2천 전투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어렵게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발해가 이제 멸망한 포인트가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산 전투보다 앞에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삼국 시대 주요 전투에 주요 왕건과 견훤의 주요 전투 전에 발해가 멸망을 해요. 발해 멸망이 926년이기 때문에 공산 전투의 927년보다 앞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그닥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노비안건법, 그다음에 제위복, 광종이라는 포인트를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정치도감은 이제 원간석기 충무강에 해당이 되고요. 상종고급 예문은 예종 때 만들어진 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책인데 뭐 이제 상종고급 예문은 최초의 그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는 책 이름이 되겠고요. 12목 설치는 성종, 그다음에 전지와 시지, 전시과를 처음 지급한 거는 경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건 역시 밑에다가 순서 잡아 놓고 배열하는 거 연습해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왕들 나열했으면 그거에 대한 순서를 잡아보는 연습까지 항상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12번 문제는 이제 고려전쟁, 고려와 거란전쟁과 관련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거란이 나오는데 만부교가 나오죠. 이 만부교 사건은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태조 왕건 때 이제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 밑에서 굶겨 죽인 대표적인 사건이고 두 번은 거란군이 등장하는데 왕이 나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2차 거란전쟁이 됩니다. 2차 거란전쟁 때 현종이 피신을 해서 나주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는 고려거란 2차 전쟁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거란에만 방점을 찍으면 1번, 2번으로 잘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함정선지는 항상 정답선지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혹하게 하기 위해서. 강감찬의 흥화진 전투 정답은 2번 같은 경우는 3차 거란전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묘청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고려 인종 때 사건이 되겠고요. 최후가 강화도로 들어간 건 몽골 전쟁과 관련이 있고 윤관의 별무반은 여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화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여기 보이는 기마 모양 토기가 대표적인 가야토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대표적인 상감청자를 통해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해도 이게 너무 조금 명확하게 가야톡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3점짜리지만 비교적 쉽게 3점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나전칠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경천사 10층석탑, 표류군문 호리병 같은 것들은 크게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세 같은 경우는 빈번히 등장을 하지만 정답과 연결되는 측면보다 큰 힌트를 주는 측면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청자 개념으로 이것과 연관시켜서 고려 청자 개념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보당이 나오죠. 김보당 정중부 이의방. 자, 김보당의 난은 우리가 잘 아는 무신정변 3년 뒤에 있었던 반란입니다. 김보당이 문신으로 정중부 이의방 등을 제거하고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대표적인 무신집권기 반란인데 우리가 아는 무신집권 초기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충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삼별초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포인트죠. 삼별초는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만든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충원이 등장하고 그 뒤에 삼별초가 나온다면 순서는 가나다가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삼별초는 최후가 만든 거니까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힌트는 여기 칠제, 관악칠제가 나오고 무학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강예제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고려시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고 고려시대와 관련된 모습을 찾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 통청운동,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하고 받아들여진 게 조선 후기죠. 일본은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고 사창제가 시행된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흥선대원군 시기 그리고 왕조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은 조선 후기 향약집성방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죠. 중요한 게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한 건데 조선시대의 해민국이랑 똑같은 기능을 했던 게 해민서입니다. 해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헷갈려 하셨을 수도 있고 또한 고려시대에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그 약재, 그 의학서가 존재합니다. 향약 구급방을 집성방으로 헷갈려 하셨다면 5번으로 정답을 오답으로 찍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인물사 문제인데 첫 번째 줄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고려시대 스님 얘기할 때 묘호를 조금 같이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원묘국사 요새 등. 이유는 앞부분에 그걸 굉장히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국사가 진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진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의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면서 밑에 책 이름으로 대각국사문집 이라는 포인트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명까지 조금 같이 알고 있는 게 좀 좋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뭐 정예결사라든가 수선사라는 포인트로 진우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요새, 그리고 3번 해동고승전 같은 경우는 각훈, 각훈이라는 스님이 만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유불일치설은 희심, 성상융예를 제작한 건 고려 초기 광종 때에 있었던 균여 스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뭐 이제 오답 노트를 예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작성을 했는데 중요한 게 문제는 문제풀이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누가 누구를 강조했고 요게 힌트고 이게 정답이구나. 나머지 사람들도 요거 하나 정도만 이 인물이구나. 이 하나에 너무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 뭐 요새에 대한 걸 다 적고 그 다음에 뭐 이제 5번에 해당되는 균열 스님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이러면 그건 오답 노트가 될 수 없어요. 오답만 정확히 찍고 넘어가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쭉쭉쭉 쌓이게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 너무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면 지치게 되니까 그런 식의 오답 노트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1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여기 보면 도평의사사 검문세족이 등장하니까 원간섭기가 되겠죠. 공렬하는 포인트와 변발과 호복 포인트로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농상집요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 때 들어왔던 농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좀 가주시면 되겠고 흑창은 태조왕건과 관련이 있죠. 사섬서라는 거는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때 있었던 거고요. 선의청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건 조선시대 대동법 실시 이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상평통보 역시도 조선시대 숙종 때 만든 화폐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기구와 관련된 건데 일단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니은과 리을의 4번이 됩니다. 좌우사정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6부를 나눠 간장한 거는 발의 삼성 6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의 삼성 6부에 대한 설명이고 정당성이 이제 좌우사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죠. 발의 삼성 6부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서경권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 권한인데 고려시대는 어사대의 이 권한이 있죠. 어사대의 이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성 6부에 있었던 즉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3사가 좀 함정이 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3사가 되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를 헷갈려 했다면 디귿을 정답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3번이 오답 체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제출을 중심으로 국방 문제 다뤘던 게 도병마사고 여기서 제출하고 하는 걸 잠깐 설명해 주면 중서문화성에 제신이 있습니다. 자, 중서문화성에 제신이 있습니다. 이품직인 제신이 있고 중추원에는 군사기밀을 관장하는 추밀이라고 하는 이품직이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면 제추가 되죠. 앞글자만 따면 제추. 즉 제신과 추밀을 얘기해서 합쳐서 얘기할 때 제추라고 합니다. 이품직의 고위 간직이 관직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이죠. 이게 이제 왕과 신주를 모시는 게 종묘죠. 종묘가 되고 일단 이거는 대웅전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황궁우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도 눈썰미로는 2번하고 4번, 이거는 이제 글쎄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눈에 많이 익지는 않는데 일단 종묘라는 게 정확한 1번 정답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3번이 뭘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이런 풍경 같은 사진에서 너무 명확한 것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딱 보기에 난이도가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종묘에 대한 모습을 모른다면. 하지만 종묘가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여기 보면은 호패법을 제시하였다.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것만 보고 태종 이방원으로 가셨다면 5번으로 오답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실시하는 등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호가 넘어가면 안 되고 포인트는 이 시의 난이죠. 자, 이 시의 난은 세조 때 일어났던 반란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간경도감은 불경을 간행하던 관청입니다. 세조가 강경도감 설치하고 이제 원각사라는 절과 함께 원각사지 10층석탑이라는 문화재도 남겼죠. 조선시대 왕 중에 불교에 조금 애착을 가졌던 왕, 그 왕이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조선 경국전은 태조.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지긴 했으나 정도전이 만든 거고요. 국조 오례 같은 건 성종. 자, 부민고소금지법은 세종대왕 때고요.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는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뭐 이순신 나오고 하는 이 전라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당연히 임진왜란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포로송환을 목적으로 회답견 세안사로 갔던 분이 유명하죠. 사명대사. 즉, 스님을 보낸 이유가 조금 있는데, 스님이 일본도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세완사를 스님이었던 사명대사를 임명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가면 불교의 국가였던 일본에서도 조금 부드럽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도도 좀 파악이 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를 살펴보면,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만들어진 책이고요. 뭐 진포대첩은 고려시대죠. 진포대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사량진 외변은 중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있었던 을묘외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임진왜란이 어 앞서 있었던 외변이나 이런 것들의 을묘외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결과물이 임진왜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외변이란 포인트가 나오면 무조건 임진왜란 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외란과 외변의 차이는 외란이 조금 더 큰 전쟁일 때, 좀 크게 일어났을 때 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외란이 이제 좀 더 큰 규모가 될 거고 외변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역에서 막 일어났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국소적으로 이제 막 쳐들어와서 빼앗고 하면서 약간 전투했었던 그런 걸 외변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란전이다라는 포인트도 조금 기억해 주셔도 이런 한눈건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비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미리 설치가 되고 임진왜란 때 기능이 강화가 되는 포인트가 있죠. 비변사 흐름도 항상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같은 경우는 왕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기념복이니 대공복이니 하는 포인트는 예성 논쟁 때 나온 표현이죠. 즉 이때 왕은 현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연인군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경종 때 왕세제로 임명됐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종이 죽고 나서 왕이 되죠. 영조로. 그게 아니라 해도 요 포인트도 조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붕당 정치 흐름 중에 노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숙종 때 있었던 경신황국 때 남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론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를 숙종 때 환국 이후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론이 등장했다라는 건 이쯤에 숙종과 관련된 환국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현종, 숙종, 경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숙종과 관련된 일을 찾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두 번째 환국, 기사 환국에 대한 설명이 되죠. 정답은 4번이고요. 인조 반정은 이제 인조가 왕이 된 거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축옥사. 자, 동인은 붕당 정치 굉장히 초기에 등장하죠. 선조 때인데 선조 때 동인이 등장하고 나서 선조 때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나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이미 동인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동인은 절대 어울리는 포인트가 아니다. 이걸 몰랐다 해도 얘 때문에 정답으로 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역 벽서 사건 같은 경우는 명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탕평비는 탕평정책하면 영조. 이 탕평비 같은 경우는 영조에 해당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대승과 사단칠중 논쟁을 했다. 그리고 성악십도를 지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태계 이황 선생인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향약을 만든 인물, 이제 향약과 관련돼서 세 명의 인물을 조금 축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씨 향약은 조광조, 그 다음에 해주 향약, 그 다음에 서원 향약 같은 경우가 율곡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는 예안 향약이, 여기서 나오는 예안 향약이 이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광조의 여씨항약은 조광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중국에 있었던 여씨항약을 들여와서 소개만 해줬을 뿐입니다. 나머지 해주항약, 예안항약 이거는 이제 율곡이나 이황이 직접 만든 거고, 여씨항약은 조광조가 소개만 한 거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짝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짝지어서 향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주세붕이죠. 풍기군수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자, 여기서 근데 소가 넘어가셨다라면 조심해야 될 게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이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을 때 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즉 사액서원을 신청했던 인물이 태계유황이니까 그 스토리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일본으로 오답이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포인트가 좀 있고요. 기축봉사 같은 경우는 율곡이, 그 다음에 동호문답 역시도 율곡이, 가래집랑 같은 경우는 김장생.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게 오답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정답으로 나온 적은 제가 지금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한능검에. 근데 가래집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장생이라는 인물이 1496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장생입니다. 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자, 여기서 이제 장용영만 포인트 잡으시면 되죠.
장용영 나오면 정조죠. 이 장용영은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이 되자마자 없어집니다. 장용영 포인트는 역시나 정조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초계문신제 3번이 되죠. 자, 나선정벌 조총부대는 효종, 호포제 시행 흥선대원군,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죠. 우리가 잘 아는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되어져 있고, 자, 공로비 6만여 병의 해방은 순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을 이제 서술했으면 순서 잡아보는 거 해서 흐름을 항상 익혀두시라. 왕의 순서, 흐름만 잘 익혀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흐름 파악하는 문제 잘 공부해 주시고, 자, 2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순조 때 일어난 그리고 황사형. 자, 이 내용으로만 봐도 이제 1801년에 일어난 게 신유박해인데 이 신유박해 참상을 알려고 했던 게 황사형 백서 사건이죠. 황사형은 이제 백서를 쓰다가 결국 이제 걸려서 처형당하기도 했고 이 내용만 봐도 신유박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이승우는 처형을 당하고요. 정약용과 정약전 등의 정약용 형제들은 유배를 가게 되죠.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때 강진으로 유배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라든가 많은 책들을 쓰게 되고 정약전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형제는 흑산도로 유배 갔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기도 하는데 이 정씨 형제들은 참 똑똑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배지 가서도 뭔가 책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로 한번 보면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관련이 없죠. 한성조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갑신정변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연결시킬 수가 없고요. 정부의 요청으로 출병한 청군이 진압한 거는 이모군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보는 게 좀 정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박규수 안엑사로 박규수가 파견된 거는 임술 농민봉기. 자, 이필제의 난은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필제의 난은 18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때입니다. 약간 동학의 동학봉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필제가 동학 출신이에요. 근데 1871년경에 일어난 난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등장을 했다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필제의 난 1871년 고종 때 있었던 거고 동학의 동학봉기의 약간 시초 같은 느낌을 보여준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는 시기. 자, 여기서 보면은 탈춤 나오고 시민 나오고 풍자. 조선 후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개미자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태종 이방원이 조선 전기왕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냥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7번. 이것도 약간 이제 그 시대와 관련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현과 칠패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이현하고 칠패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난전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허가 상인을 난전이라고 하는데 이 무허가 상인이었던 난전들의 상행위를 허용해 준 게 정조죠. 그게 금난정권 철폐와 관련된 건데 이러면서 금난정권이 철폐된 이후 난전들이 형성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현과 칠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현 칠패가 정조 이후에 등장했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조선 후기 상황이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뭐 정전지급은 이제 통일신라, 성도강 때 있었던 일고, 해동통보는 고려시대, 병난도도 고려시대죠. 동시전은 신라 지중왕이니까. 이렇게 포인트 잡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제가 아까 이제 일전에 올렸던 이제 댓글이 아니죠. 쇼츠 영상이나 이런 데 올렸었을 때, 많은 분들이 28번의 답이 4번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쇼츠에서 약간 의견이 제시됐었던 그런 문제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좀 잘못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쇼츠에. 인천에 간 이런 포인트를 보고, 인천하면 인천계양 강화도죠. 그래서 전부 다 3번으로 이제 되신 게 있는데, 다시 보면 이게 3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 올라온 그 한능검 측에서 올라온 이제 답지만 봐도 정답이 4번인데, 포인트를 요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업무 공식적 시작. 이게 왜 조미소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냐? 자, 우리가 이제 관세와 관련된 포인트는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이제 그의 부속 조약이었던 조유무역규칙 같은 걸 만들면서 무관세, 일명 무항세라고 하는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을 조항으로 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1882년에 미국이 이제 선 요청으로 관세라는 개념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과 관세와 관련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포인트가 나왔다고 한들 이 관세부가 업무가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고 정답을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제 한일 의정서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일고 그 러일 전쟁과 관련되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 있었던 우리 그 한인 독립군 부대나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일본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강화도 조약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5번 같이 헤이그 특사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물사 문제고, 일단 정답을 얘기하면 3번입니다. 뭐 북한사상, 개화사상 맞고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유명하고, 육일준의 서유견문 굉장히 유명하죠. 또한 육일준은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박상추는 독립협회가 열었던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그 백중 출신으로 굉장히 큰 연설을 일으켰던 센세이션을 당시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5번 맞고, 5번에 이제 미국에 이제 보빙사 자격으로 갔던 인물은 대표자로 치면은 민영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김홍집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갔던 수신사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보빙사와 김홍집은 관련이 없고, 김홍집은 수신사 대표였다. 2차 수신사 대표로 일본에 갔다 왔던 인물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밑줄근 개혁. 여기서 개혁이 구본 신참을 내세운 개혁. 광무개혁이죠. 대한제국 선포 후 광무개혁에 해당이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지게야문.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뭐 광무개혁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게 발급이죠. 뭐 그 외적으로 이제 뭐 평시권 설치라든가 혹은 뭐 이제 칙령제 42로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승인원 설치 등등이 많은 게 있지만 지게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건양연호는 우리가 잘 아는 을미개혁 때 있었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을미개혁이 중단되죠. 왜? 고종이 아간파천에서. 그 아간파천 이후 돌아왔던 고종이 황제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실시한 게 광무개혁이기 때문에 건양연호는 대한제국 선포 전이다. 그리고 고종 황제즉위라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방문국은 1883년 인쇄기관이고 한성순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만들었던 기관이고요. 기기창 역시 1883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에 다녀왔던 영선사의 그 사절단들이 크게 영향을 줘서 만들었다. 김윤식 등의 인물들이 좀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홍범 14조는 갑오 2차 개혁 때 발표된 갑오 개혁의 큰 정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1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31번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전봉준과 고부군수 조병갑, 그 다음에 사발통문 등이 나오죠. 뭐 이게 이제 어쨌든 고부농민봉기에서 출발해서 이어진 게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라 라는 거고,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이 이제 삼국간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을미개혁 시즌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청일전쟁이 끝나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저지했었던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그걸 저지시켰던 사건을 삼국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러시아가 을미개혁을 비롯한 조선의 개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좀 세트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쯤에 있었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척하비는 흥선대원군.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 1885년이죠. 동학은 90년대니까 당연히 아니고, 외교장각도서 약탈은 병인 양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866년에 병인 양요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시위대 부대원들 군대 해산명령. 자, 군대 해산명령은 1907년 정미조약 직후에 발표가 됩니다. 이 해산된 군대가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굉장히 크게 밀려나게 된 상황에서 그 뒤에 흩어졌던 해산군대의 일부 인원들이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정미의병과 관련된 게 여기 13도 창위군, 이게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 건 을사의병입니다. 정미의병보다 전에 있었던 일고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일명 시마네현 고시는 1905년입니다. 이 군대 해산 명령과 관련된 정미의병은 1907년이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들어온 거는 1차 한일협약 1904년의 일입니다. 당연히 관련이 없겠죠. 이전 사실이니까.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 유인석은 을미의병장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 후기 의병 3개가 있죠.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저항했던 을미의병. 을사조약과 관련된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조약과 관련된 정미의병이 있는데, 뭐 을사의병은 뭐 최익현과 더불어서 민종식이라든가 혹은 을사의병의 핵심은 이제 평민 출신 신돌석 의병장의 등장,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5번 유인석은 을미의병장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3번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사탕수수 농장이 조금 핵심이에요. 여기 사탕수수 농장. 사탕수수 농장의 핵심은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첫 이민자들. 1903년에 이제 스민원이라고 하는 이민기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최초로 이민자를 보낸 게 하와이예요. 이거는 하와이에 해당이 되고 하와이와 관련된 건 5번입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그리고 인물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경학사는 서간도 해당이 되고요. 뭐 관련된 단체로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신민회가 좀 연관이 있고 권업신문, 권업회는 연해주, 28 독립선언은 도쿄, 일본이 되겠고요. 신한청년당은 상해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33번 문제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 자, 경부선과 이어지다라는 포인트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올해 1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경부선은 언제 개통됐냐면 190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즉 경부선이 개통된 지 6개월 이후란 얘기는 이게 아직까지는 1905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점상 1905년이란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1905년에 볼 수 있는 일은 1905년 이전에 있었다가 1905년까지 이어졌었던 일을 찾으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경에 만들어진 신문이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경성제국대학 1922년경에 만들어진 일본이 만든 학교고요. 원각사라고 하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은 1908년.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에 만들어졌다. 이모군란 때 제집권한 흥선대원군이 없앴죠. 이 시기랑은 관련이 없고요. 어린이날 역시도 1923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거는 난이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커요. 딱 어느 한 해를 점을 꽝 찍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포인트로 문제를 맞춰라라는 게 좀 나오면 난이도가 좀 셀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 잘 풀어주시는 게 100점과 1급으로 가는 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번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용안포가 계속 등장합니다. 용안포 사건, 일명 용안포 조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1903년에 러시아가 주장했었다. 러시아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죠. 즉 그렇게 보면 정답은 여기로 들어가서 4번이 됩니다. 아간파천과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고 아간파천은 1896년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연도를 좀 외워야 되냐? 이게 연도 문제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흐름의 문제이기도 한 거는 자, 용안포 사건이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도 아간파천 전에는 당연히 갈 수가 없죠. 아간파천 이후 돌아온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대한제국이니까. 자, 그러면 그것만 알면 마에도 정답이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용안포 조차를 주장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즉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자행했던 용안포 조차 사건이 러일 전쟁 전이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러시아가 뭘 요구했다? 그럼 러일 전쟁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용안포 사건은 러시아가 관련돼 있고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다면 나밖에 정답이 갈 수가 없어요. 연도 문제라기보단 이런 식으로 앞뒤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중요한 게, 가운동. 여기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탑골공원과 종로 인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선국은 독립구민을 일본에 납세하지 말까 쭉쭉쭉 하면서 탑골공원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죠? 3.1운동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압여학살 사건 유명하죠? 일본이 3.1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복사건. 1919년의 일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오의 선언은 1926년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통감부는 대한제국식이죠. 일제강점기는 총독부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조심하시고.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일어난 거는 60만세 운동이죠. 3.1만세 운동이 아니고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 성진회와 각각의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이제 광주학생 항일 운동인데 중요한 게 요거에 대한 함정이에요.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독립운동 선언서를 낭독했다. 이것만 보면 학생? 고등학생? 광주학생 항일운동? 오케이. 5번. 이렇게 갈 수 있는 오답이 위험한 문제였다. 하지만 정답은 4번. 탑골공원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독립선언서와 함께.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항일운동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봐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아니라는 것쯤은 딱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과 같은 경우는 여기 연통제 조직이 나오는데 연통제는 누가 만든 거죠? 임시정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통제의 방점을 찍고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는 4번이 되죠. 요거 독립공채 보고 독립협회랑 연관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명 애국공채라고도 불리는 독립공채는 임시정부와 와만 관련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1번은 이제 그 고종의 강제퇴 반대 운동은 대한 자강회. 그 다음에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는 보안회. 3번이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5번은 총독부 나오죠. 그럼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야죠. 그때 나올 수 있는 요거는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1910년대 만들어진 의병조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종이 임병찬이란 인물에게 밀서를 보내 조직하게 했던 독립의군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은 4번.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한능검은 국어 문제가 아닙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면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긴 걸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38번 문제. 자, 38번은 이제 이 단체, 이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김원봉이 조직한 거다라는 포인트에서 게임이 오버죠. 김원봉이 조직한 게 뭐죠? 의열단이잖아요. 그러면 의열단과 관련된 거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단체에 관련된 이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안중근 의사는 일제강점기 전이죠. 의열단이나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애국단과는 당연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 즉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애국단원의 핵심 인물 2명,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는 한인애국단입니다. 의열단하고 연결돼서도 두 분이 나오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 이거는 이제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번에 신흥강습소는 신민회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5번 나왔네요. 이봉창 의거 계획한 게 한인애국단이고요. 상덕태상을 통하여 군자금 모집? 이거는 제가 봐서 상덕태상이라는 포인트는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4번 같은 경우는 1900년대, 1910년대에 있었던 군자금 모집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혹은 아니면은 대한광복회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광복회라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제 소속돼 있었던 박상진과 김자진 장군이 소속된 그 단체가 1910년에 의연금을 이제 중간에 뺏으면서 군자금 모집을 굉장히 많이 했던 조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상덕태상에는 익숙하진 않지만 4번은 대한강복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답은 일단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면 여기 조선사회경제사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조선사회경제사는 백남운이라는 분이 만든 책이고요. 백남운 같은 경우는 일본이 내세웠던 세 가지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정체성론, 삼국시대, 즉 통일신라 시대인 10세기 정도의 사회 발전이 멈춰 있다는 정체성론과 함께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당파성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 항상 수동적으로만 움직였다는 타율성론이 있는데, 이 타율성론을 정면 반박한 거는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민족사학자들이고요. 사회경제사학자였던 백나무는 정체성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에 해당되는 조선불교 유신론은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 스님이고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다.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조선사 편수에는 그 총독부가 주도로 만든 연구단체입니다. 여기에 그 일본의 그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분들은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시험이 좀 많이 나와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선사 편수회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일본 총독부가 주도해서 만든 거다 라고 좀 기억해 주시고, 4번에 해당되는 진단학회는 이병도 손진태, 이병도 손진태라고 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했던 연구단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독사신론은 신채호 선생이 만든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전부 다 일제강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제강점기고 요거 하나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너무 쉬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1번. 이거는 이제 시험에 얘도 좀 단골로 나오는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 지역사적인 측면을 좀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간도참변. 우리가 만주를 두 군데로 조금 많이 나누죠. 북만주로 불렸던 시기가, 이제 지역을 북만주 혹은 북간도. 이 간도참변이 일어났던 지역이 북간도 지역이긴 한데, 이 간도참변, 간도가 만주 일부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관동대지진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조선인이 학살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것들과 결국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에네켄 농장은 멕시코예요. 에네켄 농장은 멕시코. 연해주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요. 소련 당국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게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1937년경 강제 이주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였던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쪽으로 많이 이주가 됐죠. 그리고 흥사단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팔도 대표가 선정이 돼서 만들어진 게 흥사단입니다. 미국과 관련이 있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흥사단 안창호 선생 기억해 주시고요.
42번. 자, 여기서 뭐 가부대 여기 보면은 지청천 등과 함께 중국군과 연합하였다. 총사령관 지청천이 중국군과 연합하였던 가부대. 한중연합작전을 주도했던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중국과 연합했던 한중연합작전 부대가 하나 더 있죠.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함정이 여기 등장하죠. 3번. 중국과 연합했다는 한중연합작전 때문에 두 부대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내용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3번으로 오답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다.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한국독립군 같은 경우는 이 전투 조금 적어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 세 개의 전투가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겁니다. 3번에 보이는 영릉가 빼고 이제 흥경성 전투가 있는데 요거는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봉오동 전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자,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건 2번은 국내 정진군. 그 임시정부의 소속의 한국광복군 예하에 있었던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방금 말한 조선혁명군, 4번에 조선민족전선혁명 산하의 군사조직,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4번은.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42번. 자, 여기 보면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시기. 국가총동원법은 정확히 얘기하면 1938년경에 만들어지죠. 이 시기 자체는 1930년대 일본이 전쟁에 미쳐 있어서 우리 민족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한글 삭제하고 한글 신문사 없애고 창씨 개명 등을 강요했었던 시기. 그러면서 천황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졌던 그 시기, 민족 말살 정책 시기였던 시기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번은 1910년대, 노농총동맹 1920년대, 토지조사국,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되어져 있죠. 10년대고요. 밀립대학 기성회,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되어 192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44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5.18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5.18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이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 등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에는 이제 5.18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다행인데 중요한 건 이제 뒷부분이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무장대가 일으켰던 사건은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인데 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4.3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좀 선거 유세 촬영이 좀 시끄러웠네요. 자, 이 제주 4.3 사건은 김대중 정부 때 4.3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은 대통령이 하야했다, 스스로 내려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1960년 4.19 혁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 건 이승만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상. 그래서 1번은 1960년 4.19 혁명과 관련된 사건이고 호헌철배 독재타도. 전두환 정부가 호원 조치를 했고 그거에 반발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제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만든 간접선거 기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게 됐고 6.3 시위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소문이 나게 되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 그게 6.3 시위가 됩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번. 자, 45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이 전쟁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임시 수도였던 부산. 자, 부산이 임시 수도다. 그렇게 되면 임시 수도 부산이었을 때는 한국전쟁 시기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6.25 전쟁, 즉 한국전쟁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발췌기원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재헌헌법에 의해서는 국회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다음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명 부산 정치파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췌기원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인데 국회 양원제는 이때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승만 정부 때는 양원제가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이 양원제는 나중에 장면 정부 때 잠깐 있었었고요. 일단 이 발췌기원안은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국민 직선제로의 전환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1952년 한국전쟁 중간에 있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 때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는 문제 포인트에 맞지 않고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전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4.3 사건과 관련돼서 4.3 사건의 진압을 명령을 했는데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국군 14연대가 이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고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국보위는 5.18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이 만든 초법적인 개인 권력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과는 관련이 없고요. 46번. 자, 46번 같은 경우는 3.15 의거와 함께 이거에 도화선이 되었다. 2.28 대구학생 시위. 자, 이거 2.28 대구학생 시위인데 3.15 의거와 더불어 여기에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 이거 4.19 혁명 얘기하는 겁니다. 2.28 대구학생 시위 3.15 부정선거에 반대했던 마산 3.15 의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난 4.19 혁명. 4.19 혁명과 관련된 건 정답은 3번입니다.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했고 이 허정 과도 정부가 장면 정부를 출범하는 선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적으로 잠깐 있었던 과도기적인 정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에 해당되는 이한열 열사가 희생된 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요. 시민군이 조직된 건 5.18 광주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 여기서 말하는 야당 총재는 김영삼입니다. 요거는 이제 YH 무역농산 사건과 연관돼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그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포인트 되는 거예요. 그 김영삼 전 그 신민당 총재가 제명되면서 김영삼 전 국회의원,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전 총재의
뭐 지지 기반이 되었던 부산 마산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포인트입니다. 5번은 일단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1민주 구국선언, 이 3.1민주 구국선언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1976년도에. 발표된 이후 모습을 기억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YH 무역농성 사건, 아까 얘기했던 부마민주항쟁과 연관되어져 있고 1979년에 있었던. 근데 이 YH 무역 사건과 연관된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도중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부마민주항쟁은 크게 확산되지는 못한 채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삼성개헌은 369 개헌이라고 해서 삼성개헌 통과됐던 거는 6차 개헌이었던 1969년입니다. 이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경향신문 폐간은 이승만 대통령이 폐간시켰던 신문사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직전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직후에 만든 그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봉암이 처형된 거는 일명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즉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 요 포인트만 봐도 김대중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5번입니다. 경제기획원이 발족했다? 정확히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경제기획원이 발족했다? 이거는 저로서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김대중 정부 때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당되는 4차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때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은 8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와도 관련 없을 뿐더러 IMF가 199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문제 중엔 얘가 조금 속임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요거 보고 오케이 또 김대중 했으면 오답이죠. 이거를 계승했다라고 나와 있죠. 계승 발전. 즉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에 말하는 이 통일 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습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속임수가 있을 수 있는데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6.15 공동선언의 결과물로 개성공단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개성공단 기공식은 김대중 정부인데 개성공단을 공사를 이제 시작하겠다. 즉 기공식이라는 거는 여기 공사할 거야 라는 걸 이제 부지 발표하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게 기공식이라고 보면 착공식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그거 착공식이 노무현 정부고요. 기공식이 김대중 정부예요. 정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개성공단 기공식은 김대중, 착공식이 노무현입니다. 자, 이제 기억해 주시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건 문재인 전 정부, 그다음에 국제연합 동시가입은 노태우 전 정부, 3번의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최초 성사는 전두환 정부, 이제 그 호혜 평등의 원칙을 강조했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속임수는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평화번영이라는 요거 때문에 요걸로 좀 잘못 가지 않았을까?
잘못 연결시키면 4번이 오답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50번. 요즘에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전 시대를 좀 복합하는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걸 뭐 따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라기보단 그 시대사 공부를 이제 차근차근 잘하면 그 시대에 반영만 시키면 되니까 뭐 충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한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보면은 독수상품권 원성행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쌍기의 권위로 수용되면서 만들어졌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문과, 식년시, 알성시, 증권시 등으로 운영됐고 또 맞습니다. 그 식년시라는 게 3년마다 있었던 시험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축하할 일 있으면 시험을 봐서 이제 문과로 뽑았죠. 그 다음에 4번, 이 현량과는 조광조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중종 때 주장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추천제 형식의 그 관리 등용 제도인데, 이 추천제 형식의 관리 등용 제도는 현량과로서 중종 때 잠깐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이제 5번인데, 자, 이거에 대한 걸 몰랐어도 조금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게 왜 힌트가 될 수가 있냐면, 궁극기무처는 갑오 1차 개혁 때 만들어졌다가 1차 개혁이 끝나고 폐지가 됩니다. 즉, 갑오 2차 개혁이나 을미 개혁 때는 궁극기무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을미 개혁은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중단이 됐고, 고종이 아관파천한 직후 돌아와서 만든 게 대한제국이고요. 대한제국이라는 게 광무개혁이죠. 여기서 궁극기무처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 궁극기무처가 요거를 제정했다라고 하면 대한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 1차 개혁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5번으로 가야 돼요. 선거조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공부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장담하지만 다음부터라도 선거조례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문제는 궁극기무처에 대한 시기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전부 다 한번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난이도는 제가 생각한 대로 별 3개 반 정도가 조금 적합한 난이도였다 라고 좀 보여지고, 저도 오늘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11시 25분부터 이제 퇴실을 많이 시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실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1시 25분에 다 같이 동시 퇴장을 했다라는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보였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함정 포인트들이 몇 개 보이면서 난해한 것들 때문에 별 반 개를 줬으면 별 3개 반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한능검으로 한국사를 대체하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아직 시행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임용에서 필요한 한능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7급 공무원 등등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그 자격 요건으로 한국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조금 더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몇 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난이도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의 한능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이제 8월 달에 시험이 있죠. 8월 달에 있는 시험, 이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딱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해설 영상 뭐 마음에 드셨다면 뭐 이제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안 꺼졌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